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쓰이죠. 뭐 연인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나 가스라이팅 하지 마. 너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이렇게 장난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이 정말 무서운 게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정신적으로 홀렸다, 지배당한다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어렵대요. 그냥 우리가 아프고 병에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럼 되는데 이 가스라이팅은 본인이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이 피해자는 좋은 선생님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고 점점 상태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 부부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집요하게 통제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호주로 한번 가볼게요. 이 호주 빅토리아주 북쪽에는 셰퍼튼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멜버른은 다 아시죠?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멜버른에서 한 190km쯤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본토 발음은 멜번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냥 멜버른이라고 할게요. 이게 더 편해서. 셰퍼튼은 인구 6만 9천의 작은 도시고요.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래요. 이 도시에는 아주 발랄한 여성 비앙카 에드먼즈가 살고 있었어요. 1986년생이고요. 이 비앙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 엘렌이 혼자 키웠는데 그래도 뭐 예의 바르고 명랑한 여성으로 잘 성장합니다. 직업은 치과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웨스트 모터스라고 뭐 신차나 중고차 파는 곳인데 거기서 마이클을 만나게 됩니다. 마이클은 90년생이었고 비앙카보다 4살이 어렸는데요. 이미 딸이 2명 있었어요. 돌싱남이었던 거죠. 마이클과 비앙카는 데이트를 좀 하다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바로 연애를 시작하는데 장거리 연애였어요. 마이클이 사는 곳은 멜버른의 웨스트 메도우즈였거든요. 자기 집이었어요. 자가. 이 비앙카 집에서는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너무 머니까 자주 만나기도 힘들고 둘은 그냥 우리 같이 살까? 빠르게 동거를 시작합니다. 비앙카가 마이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2014년도에 둘 사이에 아들도 태어나요. 둘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서양에서는 이런 가정이 특별하진 않아요. 종종 있어요. 결혼은 안 하고 애는 낳아서 함께 키우는 집. 어쨌든 둘은 이렇게 잘 지내나 싶었는데 둘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것도 말다툼이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웃 주민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막 출동하고 막 불꽃 튀는 싸움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가 있는데 헤어지기로 해요. 근데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죠? 양육권. 비앙카랑 마이클은 둘 다 절대 포기 못한다. 내 아들 내가 키울 거다. 이 혈투를 벌이는데 이때 양육권 분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이 일말의 잔정도 다 메말라 버렸고 이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만 남게 됐어요. 이혼하고 일단 비앙카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옵니다. 1살배기예요 아들이. 여전히 양육권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비앙카에게 초고속으로 새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글렌 캐시디라는 49살의 남성이었어요. 1966년생. 당시 비앙카가 29살이었거든요. 20살 연상이에요. 뭐 예전 남자 마이크가 연하라서 이제 연하 안 만난다. 나이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너그러운 남자 만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거의 아빠 뻘의 남자랑 연애를 해요. 글렌도 비앙카랑 같은 도시 셰퍼튼 출신인데 직업이 중장비 기사였어요. 이 포크레인 같은 거 모는 기사님. 글렌은 도시보다는 좀 시골 마을에 어울리는 순박한 청년, 중년이었습니다. 시골에 나이 좀 있는 중년 아저씨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그는 좀 아팠는데 암과 투병 중이었습니다. 이 병상에 계속 누워있는 건 아니고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글렌은 어릴 때 잘 배우질 못했어요. 거의 문맹이었는데요. 글을 쓰고 이렇게 읽는 게 초등학교 한 저학년? 한 1, 2학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요즘엔 기술이 좋으니까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보면 뭐 음성 인식해주는 기능 있죠? 예를 들면 나 지금 어디 있어? 나 지금 여기야 금방 갈게 이렇게 말하면 자동으로 타이핑 해주는 거. 글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다 이 기능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뭐 못 배운 게 죄는 아니잖아요. 글렌은 그냥 순수한 남자였습니다. 흰색 도화지 같은
때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비앙카가 잘 파고들었어요. 이 글렌은 비앙카가 옆에서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다 믿고 비앙카 하는 말이 다 옳고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팔랑귀인데 혼자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 가스라이팅 그냥 당하겠죠. 대표적으로 비앙카가 무슨 말을 하냐, 이 전 남친 마이클 욕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당시 비앙카랑 마이클은 헤어졌는데 아들 양육권 때문에 재판 중이었거든요. 이 일로 자주 다툽니다. 서로 내가 키울 거다. 비앙카는 이렇게 마이클이랑 한바탕 하고 나면 바로 쪼로록 글렌에게 달려가서 글렌 마이클 완전 미친놈이야. 나한테서 우리 아들 빼앗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글렌은 마이클이랑 제대로 인사 한 번 한 적 없었는데 거의 마이클을 악마로 알고 있었어요. 이 팔랑귀니까. 이렇게 비앙카랑 글렌이 대화만 하면 그 속에는 무조건 마이클의 욕이 들어가 있었어요. 둘은 꽤 진지한 사이였습니다. 만난 지 1년이 좀 안 됐을 때 이미 동거를 하고 있었고요. 결혼도 하기로 약속해요. 또 글렌이 비앙카 아들을 진짜 진심으로 대해주면서 이 새아빠 노릇도 하고 있었어요. 한편 마이클도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 실바라는 여성인데 웨스트 메도우즈 그 마이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마이클도 당연히 비앙카에게 불만이 많았겠죠. 자기 여자친구 실바한테 하소연을 해요. 근데 마이클이 비앙카를 흉보는 건 그냥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헤어지고 이게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니까 불만을 얘기하는 수준이었다면 비앙카는 마이클을 습관적으로 깎아내렸고 거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 글렌에게 마이클 여자 때리는 놈이야. 또 여자는 얼마나 밝히는지 여자라면 그냥 개가 돼. 글렌은 비앙카 말만 듣고 진짜 마이클 사람 아니네? 계속 안 좋은 인식이 쌓이고 있었어요. 진실은 몰라요. 진짜 마이클이 폭행을 했고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 비앙카 혼자 주장한 거였거든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비앙카와 글렌 커플은 마이클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 양육권 판결이 나는데 엄마, 비앙카가 가지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대신에 마이클은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을 볼 수 있었고 단독으로 보는 건 안 됐고요. 감독원 입회 하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이 감독원은 어떤 기관의 직원일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 이모 이런 친척들이 될 수도 있대요. 마이클이 아들 만날 때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들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나 봐요. 마이클이 특별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아들이랑 놀다가 제 시간 딱 맞춰가지고 돌려보내주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일정도 조금 탄력적으로 더 많이 볼 수 있게 바꿔줍니다. 나중에는 감독원 없이도 마이클이랑 아들이 단둘이 만나는 시간도 가지게 됐어요. 비앙카는 이게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을 왜 더 자주 보겠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급기야 비앙카는 글렌, 마이클 때문에 우리 가정, 당신과 나, 우리 아들이 위협받고 있어. 내가 계속 애가 안 생기는 건 마이클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마이클에게 복수해야겠지? 글렌은 그렇지. 마이클 진짜 나쁜 놈이야. 나중에 우리 아들도 빼앗길지 몰라. 글렌은 이제 비앙카에게 거의 쇠뇌당한 상태였어요. 혼자서 사고를 못하니까 이 비앙카가 분노하는 이런 감정에 쉽게 동요되는 거예요. 이제 비앙카는 마이클을 공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마이클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비앙카랑 헤어지고 아들은 내 아들이기도 하니까 면접 교섭권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아들을 만나고 있는 건데 비앙카가 괜히 시비 거는 거였어요. 그리고 평소에 글렌에게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이 줏대 없는 겁쟁이야. 이 20살 많은 남편에게 당신 우리 가족 지킬 줄 모르지? 남자 구실은 할 수 있어? 우리 가족 지키려면 마이클 정도는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내가 임신했으면 좋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마이클 가만히 둘 거야? 이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존감 푹 떨어뜨리고 판단력 흐리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 지금 글렌은 비앙카에게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앙카 이은혜 같지 않아요?
남편 계속 가스라이팅해서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을 완전 무능력하게 만들었어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글렌이 약간 어버버한 상태였어요. 정신이 맑지 못했어요. 얼마 뒤에 비앙카는 이 마이클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렌 가스라이팅 할 때 자신의 신체, 이 섹슈얼한 걸 무기로 활용해요. 둘이서 침대에서 관계하는데 한참 분위기 좋은 순간에 글렌, 스탑. 당신 마이클 어떻게 할 거야? 마이클 죽인다고 약속해야지? 그래야지 계속할 수 있어? 그래. 마이클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죽이기로 한 거다. 계속해. 비앙카는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만 있던 이 살인 계획을 점점 실행에 옮깁니다. 동기는 이거예요. 어린 아들. 내가 완전 독차지할 거다. 마이클이 나랑 내 아들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이 점은 또 고유정이랑 비슷하죠. 이 고유정이 아들을 친아빠에게 보여주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비앙카는 이제 글렌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요. 당신 혼자서 일을 치러야 돼. 내가 직접 가담하면 양육권이라는 동기 때문에 나 의심받을 수도 있거든? 당신이 해야 하는 거야? 글렌은, 알겠어. 근데 어떻게 죽이지? 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 간단해. 일단 총을 하나 장만하자. 우리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리고 마이클 집에 가서 그냥 쏘면 돼. 이게 뭐 어려워? 아, 그렇네. 아니야, 할 수 있어. 이 비앙카는 마이클 집이랑 그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그려서 알려줬어요. 자, 이거 봐봐. 카메라는 여기 있어. 요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둘러서 가. 또 마이클 집에 강아지 있거든. 낯선 사람 보면 짖어. 강아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여기 피해가지고. 알았지? 또 이 센서 등은 현관 주변만 비추니까 거기 바로 밑에 서 있지 말고 좀 어두운 데 있어야 돼. 오케이? 지금 마이클이 여자친구 실바랑 살고 있는 집이 예전에 비앙카랑 함께 살던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비앙카가 이 집을 다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걸 직접 그려줍니다. 2015년 12월 26일이었어요. 이날은 박싱데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상점들이 동시에 큰 바게인 세일을 하는 날이에요. 글렌은 살인에 필요한 무기를 사러 갑니다. 리스트 들고. 이거 한번 볼게요. 뭘 적어놨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렌이 문맹이었어요. 이게 다 음성 인식으로 적은 거라서 오류가 많아요. 첫 번째는 obstacles. 아마 obstacles, 이 장애물이라고 써야 하는데 잘못 적힌 거겠죠? 범행을 저지를 때 해결해야 될 뭔가 어려운 것들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총알 1개, 마이클이 집에 혼자 있는 것, 시신, 또 이송. 이 밑에도 보면 일을 치르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쭉 적었어요. 비앙카와 아이를 위한 자금, 아이를 낳거나 적어도 임신까지 하기, 결혼하기, 최대한 섹스 많이 하기. 지금 글렌이 살인을 꾸미고 있긴 한데 이 사람도 어찌 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란 말이에요. 솔직히 글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글 써놓은 거 보면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2016년 2월에는 글렌과 비앙카가 결혼을 합니다. 살인 계획을 다 세워두고 보통 서양에선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자 성을 따라가잖아요. 비앙카는 글렌 성을 안 따랐어요. 그냥 자기 성 그대로 쓰고 있었어. 호주에서도 이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 뒤인 3월 5일 토요일이었어요. 드디어 이날이 D-Day였어요. 살인 계획한 날. 총도 비앙카가 어디서 구해왔고 글렌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마이클을 제거하겠다. 비앙카는 글렌을 마이클 집으로 보냅니다. 잘하고 와. 화이팅. 그리고 자기는 친정집으로 가요.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비앙카는 애초에 나는 안 엮인다. 이 사건은 글렌이 한 거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솔직히 비앙카가 살인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총 쏘고 나오면 돼. 이렇게 입으로만 쉽게 설명을 하는데 글렌이 마이클 집에 가서 총을 쏘고 도망갔어요? 바로 안 잡히겠어요? 글렌이 전문 킬러도 아닌데 바로 잡히죠. 그걸 알면서도 비앙카는 자기는 쏙 빠지고 글렌한테 시킨 거예요. 글렌은 총 들고 마이클 집으로 갔어요. 근데 주말이라 그런지 실바랑 마이클은 어디 놀러 갔고
그날 밤 늦은 시간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때 글렌이 차에서 비앙카랑 여러 번 통화하거든요. 근데 저는 글렌이 좀 모자란 줄 알았는데 이 녹음은 했더라고요. 이 어떤 이유에서 녹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쩌면 글렌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다가 당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나 혼자 뒤집어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앙카도 연루되었다. 이걸 남겨두고 싶었던 거겠죠. 이 둘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관계의 주도권이 명확합니다. 이 둘이 부부인데 밸런스가 전혀 안 맞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비앙카가 위에 있어요. 이만큼 위에. 이렇게. 글렌이 사랑해 이러면 비앙카는 알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알아가 뭐예요. 근데 글렌은 이런 것조차 익숙한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또 글렌이 우리 내일 저녁에 하는 거지? 물어보면 비앙카는 일에 집중이나 해. 어떻게 되나 보고. 누가 들어도 일방적인 사랑 아니에요? 글렌은 비앙카를 막 너무 좋아하고 I love you, I love you 막 이러고 있는데 비앙카는 완전 무시, 냉소적으로 대하고 애정 표현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살인에만 관심이 있어요. No one showed up. That's a shame. Yeah. After dark, usually people head home. Yeah. What's dark now? Oh, he read to about 11, 12 o'clock, and if no one showed up by then, I'm just going to call it quits for the night. Just don't get all funny after the job. No. I love you. I know. Oh well, just get it done then. That way we don't have to worry about it anymore. Yeah. I am completely over this job. I'm over it. It's got to be... Well, just finish it. I'm trying. And then concentrate on the next. Finish this job and move on. Let the future be better. Yeah, no worries. And can we have sex tomorrow night? I don't know. It depends if we're celebrating or not. Oh. See? Bye. I love you. Enjoy your job. Yeah, I love you. Concentrate. I love you. Concentrate. Don't stuff up. Pay attention. Yeah, I will. I love you. I know. See you, babe. 이 음성만 들어도 그 표정이 상상되지 않아요? 그냥 똥 씹은 표정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글렌이 이게 지금 살인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앞두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차에. 근데 나랑 뭐 할 거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글렌이 말하는 게 이런 무시를 당하는데도 대화를 이어가요.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순수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이거 화가 안 나나? 이날 마이클은 결국 집에 돌아오질 않았고요. 이 첫 번째 살인 시도는 무산됩니다. 비앙카는 엄청 실망했죠.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일주일 뒤인 3월 12일 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비앙카는 글렌 오늘은 꼭 끝내자. 해치우는 거야 알았지? 다시 글렌을 마이클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번에 비앙카는 자기 알리바이를 어떻게 꾸미냐 가짜 문자 메시지를 남겨요. 이 글렌이 비앙카에게 보낸 것으로 꾸며진 장문의 메시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비앙카 정말 사랑해. 너가 지금 날 보면 분명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일을 하려고 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만약에 내가 체포된다면 난 경찰에게 비앙카 당신 이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거야. 이건 온전히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야.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너가 그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아기도 못 가지고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중에라도 그가 우리 아이를 뺏어갈까봐 너무 두려워. 비앙카, 당신은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알면 말리겠지만 난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 사랑해. 이걸 비앙카가 글렌의 휴대폰에서 직접 써가지고 자기 휴대폰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답장도 합니다. 제발 이런 멍청한 짓 좀 하지 마, 글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도 마이클이 내 아들을 계속 만나는데도 당신은 나와 결혼한 거잖아? 그런 바보 같은 말로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 들게 하지 마.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운전 조심하고 푹 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런 가식적인 문자를 조작해서 나는 글렌에게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 꿈인 거예요.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지가 마이클을 싫어해서 계속 글렌에게 마이클 죽여야 한다, 총 주고 보내고 그랬는데 문자 쓴 내용 보면 글렌이 다 한 짓이고 나는 말렸지만 글렌이 결국에 이를 치렀다. 그리고 문자 끝쪽에 보면 Don't manipulate me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manipulate는 상대방을 조종하고 뭐 가스라이팅 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내가 글렌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조종하지 마. 이걸 지가 쓴 거예요. 정작 본인이 가스라이팅 해놓고 나중에 글렌에게 제가 통제당했습니다. 이러려고. 글렌은 마이클 집으로 운전해서 가요. 총 들고. 근데 가는 길에 배가 고팠는지 치킨 슈니첼 한 그릇 차에서 먹고 남은 접시는 차 뒷좌석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반쯤에 마이클 집에 도착했어요. 이 마이클의 집은 파스코 스트릿이었는데 글렌은 그 반대편인 리드 스트릿에 차를 대고 걸어서 마이클 집으로 갔어요. 마이클이 있나 없나 이제 확인하려고. 창문으로 불이 어디 켜져 있나 이제 확인도 해보고 비앙카가 줬던 그 약도 있죠. 그거 보면서 어디로 접근해야 하나 한번 동태를 살핀 거죠. 이날은 마이클이랑 여자친구 실바까지 집에 있었어요. 글렌은 그래 오늘은 일을 치를 수 있겠다. 다시 차로 돌아와서 미리 준비했던 소드오프 샷건을 챙깁니다. 이 총이 길이는 짧은데 샷건이에요. 그래서 위력은 강하다고 해요. 총을 들고 가서 이 마이클 집 현관문을 쿵쿵쿵쿵쿵 엄청 크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마이클은 사실 몇 분 전부터 웬 남자가 자기 집 앞에서 계속 기웃기웃 거리니까 좀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 글렌 같은데. 이 마이클이랑 글렌은 얼굴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아들 만나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몇 번 마주쳤대요. 근데 갑자기 글렌이 문을 막 쿵쿵쿵쿵 세게 두드리니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주방에 가서 이 식칼을 하나 준비합니다. 이 옆에 있던 실바가 무서워가지고 막 마이클 그냥 문 열어주지 마. 경찰 부르자.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이 마이클은 식칼을 옷 속에 딱 숨기고 문을 열었어요. 글렌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시죠? 저 글렌입니다. 글렌이 악수하자고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이 둘이 손을 한번 딱 붙잡고 손이 떨어짐과 동시에 글렌이 마이클을 집 안으로 확 밀었어요. 순식간에. 이 마이클도 너무 놀라서 이 숨겨둔 칼 바로 꺼내가지고 막 미친 듯이 휘둘러 댑니다. 그냥 막 앞도 안 보고 막 찔러댔어요. 둘은 격렬히 몸싸움을 하다가 문 밖으로 야외로 튕겨갔어요. 그리고 탁! 글렌이 마이클의 얼굴에 총을 쐈어요. 이 총이 샷건이에요. 이 샷건은 그냥 권총과 다르대요. 이 총알이 펑 터지는데 그걸 얼굴에 맞았는데 마이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글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이 실바를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이 목격자라서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이 집안 구석에 실바를 밀어넣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근데 이 총에 원래 총알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걸 글렌이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가 그래도 준비했고 가져온 총이니까 근데 왜 실바를 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총을 겨누긴 했는데 이 발사되지 않자 글렌은 실바를 총으로 사정없이 구타합니다. 이 총으로 막 내려쳤는데 이게 총이 부러졌어요. 실바는 막 필사적으로 막 저항을 하는데 이미 글렌이 마이클에게 칼에 여러 번 찔린 상태였거든요. 피도 막 많이 흘리고 있었고 그가 먼저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실바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비앙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아들도 사랑한다고요. 내가 마이클을 쐈어요. 그러고 숨을 거둡니다. 비앙카가 그렇게 원했던 이 살인이라는 미션에 성공하고서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실바는 제정신 아니었죠. 이 남자 둘이 눈앞에서 칼부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울면서 911에 신고합니다. 바로 경찰이랑 앰뷸런스 도착을 했고 집 안에 막 여기저기 피가 튀어가지고 난장판이었대요. 실바도 글렌에게 폭행 당했으니까 좀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또 이 두 남자 마이클과 글렌은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경찰은 처음에 이 현장을 딱 보는데 보통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이 생기면 한 명은 죽고 한 명이 산대요. 둘 다 죽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투 경기 하다가 둘 다 동시에 KO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흔치 않으니까 경찰이 이 처음에 용의자를 누구로 지목하는 줄 아세요? 실바. 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실바가 나중에 체포됩니다. 아, 당신이 유일한 생존자니까 이 여자가 남자 둘을 죽인 것 아닌가? 의심한 거예요. 이 실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도 얼마 안 가서 누명을 벗어요. 경찰도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었겠죠. 실바에겐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고요. 이 현장에서 글렌의 차가 발견되었는데 이제 거기 슈니첼이랑 완두콩 먹다가 남은 접시 있죠. 이걸 보니 이 실바가 이런 것까지, 이런 디테일까지 꾸미지는 않았겠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글렌의 주머니에서 발견됩니다. 이 비앙카가 그린 약도. 아, 글렌이 마이클을 계획적으로 살해했구나. 근데 경찰은 근데 왜 살해했을까? 둘이 뭐 원한 가질 만한 일도 없고 집도 먼데 여기가 3시간 동안 차를 몰고 와야 하는 건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답은 하나였어요. 이 둘의 연결고리, 비앙카. 바로 비앙카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비앙카 씨, 전 남편 마이클과 사이가 어땠어요? 솔직히 마이클을 싫어하긴 했는데 원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경찰은 비앙카의 전화랑 문자 기록을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 아까 읽어드렸던 가짜 메시지 있죠. 그게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상하다. 글렌이 다른 메시지를 보면 분명 이 사람이 글을 잘 못 쓰는데 스펠링 막 다 틀리고 문장도 엉망인데 유독 내가 마이클을 죽이러 간다. 이거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고 비앙카 당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문장의 내용은 깔끔한 거예요. 장문인데도. 이거 비앙카 당신이 쓴 거 아니에요? 비앙카는 막 울면서 아니라고 이 어린애가 떼쓰는 것처럼 세상 억울해했어요. 근데 논리와 근거는 없어요. 그냥 잡아떼는 거예요. 경찰은 계속 압박 질문을 했죠. 이 무기 산 적 있냐? 글렌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 아니냐? 말도 안 돼요. 전 정말 억울해요. 저는 누가 죽는 걸 원한 적이 없어요. 저 사이코 아니에요. 이 비앙카는 뻔뻔하게 전혀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글렌이 직접 살인을 저지른 건 맞지만 비앙카는 살인 교사자예요. 근데 이걸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My question, did you type that No, text message? I did not type that message. So you denied that you sent that text message from Glenn's Yeah. phone? Okay. I did not type it. Okay, I'm just asking you that you can either agree with it or disagree I with did it. not type it. I did not type Okay, it. that's all I'm asking you. So you've never indicated to Glenn that you wish Michael's I death... doubt it. Well, Because I'm not a psycho. okay. It's just absurd. 결국 비앙카는 풀려납니다. 경찰은 비앙카를 봐요. 어떻게 움직이나 예의주시하는데 이제 뭐 불쌍한 미망인이 돼가지고 글렌 장례 치르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하고 시간이 10달이나 흘렀어요. 아직도 비앙카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앙카는 마이클이 살고 있던 집 있죠. 이 사건 발생 장소. 여기에 자기도 소유권이 있다고, 일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현금으로 30만 불을 받게 됐어요. 한화로 한 2억 6천 정도예요. 이 소유권이 뭐냐면 예전에 비앙카가 마이클이랑 결혼했을 때 내가 이 집에서 좀 살았다. 그때 나도 일을 했으니 이 집에 대한 지분이 조금은 있다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소유권은 마이클의 유산인 거죠. 마이클 죽었으니까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집을 처분하고 비앙카가 나도 거기에 소유권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솔직히 지금 보상받을 사람이 실바 아니에요? 남자친구 죽는 거 다 지켜보고 글렌한테 폭행당하고 심지어 체포까지 됐어요.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데 실바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 사건의 장본인 비앙카만 한몫 챙긴 거예요. 게다가 이제 마이클도 없으니 아들 양육권도 내가 다 독차지할 수 있었고 그닥 사랑하지도 않던 남편 글렌도 사라졌지. 이 순간 비앙카 세상 행복했겠죠? 더 충격적인 건 글렌과 마이클이 죽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토드라고. 어디에서 만났냐? 틴더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2달 정도 연애하다가 토드 집으로 이사 갔어요. 같이 살러. 참고로 토드는 전과자였습니다. 그냥 뭐 잡범, 사기꾼 이런 게 아니라 흉악범이었어요. 이 와이프랑 와이프 동생, 처제죠. 흉기로 목을 찔렀어요. 그것도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토드는 살인 미수죄로 8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남자였습니다. 뭐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더니 이 틴더 이게 최신식 AI 기술로 잘 매칭해준 건가? 비앙카는 토드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암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만났던 전 남편은 암으로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토드가 한날 신문을 보는데 이 뭐야? 이 사람 비앙카 전 남편인데? 이 암이 아니라 칼부림으로 죽은 거야? 비앙카한테 물어봤죠. 왜 거짓말했냐? 이게 사실이냐? 결국 비앙카는 다 털어놨어요. 근데 토드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믿었나 봐요. 얘가 전과도 있고 가만 보니 우린 결이 좀 비슷한데? 이런 판단을 하고서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인교사에서 마이클과 글렌까지 죽었다고. 토드가 경찰에게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전혀 반대였어요. 토드는 바로 경찰에게 가서 저기 제 여자친구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저 은폐하지 않았어요. 다 말했어요. 2018년 4월 4일 비앙카는 다시 한번 경찰에 출석합니다. 토드가 우리한테 다 신고했어요. 그만 자백하시죠? 형사님, 지금 깜빵에서 8년 동안 썩었던 그 살인 미수자 말을 믿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증거도 있어요. 글렌 주머니에서 나온 이 약도 비앙카 당신 지문이 있어요. 그건 제가 그 종이를 샀으니까 있겠죠. 글렌이랑 살던 집에 거기 어디에든 제 지문이 있을걸요? Did you have a conversation with him about the map and how low? No, because I didn't know about the map until you showed me. This is a guy that went to jail for attempted murder. Yeah. And you're believing him. 이제 비앙카는 막 거만하게 경찰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막 하나씩 반박했어요. 이날도 경찰은 비앙카를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하지만 2달 뒤 드디어 비앙카가 체포됐어요.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비앙카가 작성했던 문자 있죠? 가짜 문자, 글렌이 쓴 것처럼 꾸몄던 거. 그게 증거로 받아들여졌어요. 경찰은 이 문맹인 글렌이 이런 문법과 단어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다. 평소에 그가 쓰던 글이 아니고 비앙카가 꾸민 거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글렌이랑 비앙카가 통화했던 그 녹음 파일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아까 들려드린 I love you 하는데 집중해 했던 그 파일 있죠? 이 파일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고 어떤 경로로 경찰이 왔는지 이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경찰이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확보했다고 합니다. 2022년 재판이 시작되었고요. 비앙카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어요. 글렌이 혼자서 단독으로 한 짓이에요. 마이클이 저를 괴롭히니까 그걸 못 참고 결국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비앙카는 언뜻 보기엔 영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지무덤을 지갑합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깜빵 동기라고 해야 하나요? 영어로는 셀메이트라고 하는데 이 처음 만난 여자한테 자기가 어떻게 글렌을 가스라이팅해서 구워 삶았는지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글렌이 침대에 묶어두고 총으로 못 움직이게 했거든? 걔도 그걸 즐겼어. 그럴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 마이클 죽일 거지? 이러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이 동기가 다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심원들의 판결이 계속 지연됐어요. 이 만장일치가 아니라서. 계속 2번째, 3번째 판결까지 가는데 3번째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증인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앙카가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엄마한테 다 얘기했대요. 이 엄마 엘렌이 법정에서 그날 밤 이후에 비앙카가 저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요. 이 정도로 최악으로 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들이 죽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비앙카 친구들도 이 평소에 비앙카가 마이클을 진심으로 증오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사라지길 원했어요. 이런 말을 되게 수없이 많이 해왔대요. 그리고 글렌이 겁쟁이다. 마이클 죽일 그릇이 못 된다. 이런 불평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비앙카가 자기한테 부탁했대요.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마이클 제거해달라고. 이 친구는 얘가 미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면서 F5라고 욕했어요. 꺼지라고. 3번에 걸친 재판 끝에 2022년 12월 비앙카의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판사 라슬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글렌은 단순한 통제를 당한 게 아니라 기꺼이 사건에 참여한 것이고 어느 정도는 살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 비앙카는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비앙카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전과도 없었고요. 재활 가능성이 높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판사는 비앙카에게 20년 뒤에 가석방 신청 가능한 26년형을 선고했어요. 비앙카는 언제부터 마이클을 살해하려고 했던 걸까요?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글렌을 자기 살인 계획에 이용하려고 만난 건 아닐까요? 결혼까지 하고? 처음에 글렌을 만났더니 글렌이 조금 어리버리하고 글도 잘 모르고 조금만 가스라이팅 해도 잘 넘어올 것 같으니까 1년 가까이 글렌에게 마이클은 죽어야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입을 시킨 거죠. 판결 다음날 비앙카는 저의 이 모든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끝나긴 뭐가 끝나요. 이 사람이 2명 죽었고 이 유가족의 찢겨진 마음은 평생 치유가 안 될 거예요. 비앙카 혼자 끝난 거고 이 남은 가족들은 모두가 다 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어요. 끝까지 자기 반성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좀 와일드한 사건이었죠. 중간에도 언급했지만 범행 동기는 고효정과 비슷하고 이 가스라이팅 하는 건 이은혜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자 범죄자들인데 이 둘의 캐릭터를 쏙 빼닮은 게 비앙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호주 빅토리아주 웨스트 메도우주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